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안녕하세요, 총재님. 총재님께서 최근 강연에서 생존 생산과 생존 소비를 강조하셨었습니다. 육식을 지향하는 것 또한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에 고기 자체가 애초에 맛이 없었다면 인간들이 육식을 잘 하지 않지 않았을까, 잘 안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점에 대해서 총재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1년에) 패스트 바이러스죠. 7년에 요거는 뭐죠? 이거는 천연두예요, 천연두. 요거는 뭐죠?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그러면은 이 스몰폭스 천연두는 이 병이 어디에서 왔냐? 소를 키우는 데서 왔다. 소가 인간과 가까이 하면서 일어난 병이야. 농경사에서 일어난 병이야. 농경. 우리가 소를 붙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지. 그러니까 소가 병을 옮긴 게 인간과 소가 붙어서 일사다가 천연두라는 균이 발생한 거야. 그 바이러스가 이 수인성 전염병이지.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막 많이 먹었단 말이야. 이 패스트는 인간들의 위생이 더럽다 보니까 쥐한테서 온 거란 말이야. 이거는 쥐한테서 왔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소한테서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에? 그러면 최근에 우리 20년에 들이닥친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어? 이것도 쥐한테서 왔죠? 박쥐 플러스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에서 온 이게 뭐죠? 스페인 독감이야. 스페인 독감. 그러면 이 스페인 독감은 이것도 사람이 많이 죽었죠? 스페인 독감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거 바이러스. 이것도 뭐죠? 천연두도 바이러스죠? 이거는 인플루엔자죠?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죠? 이거는 인플루엔자고, 요거 바이러스고.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왔다가 인플루엔자가 왔다가 다시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 폭스 천연두가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종식했죠? 1978년 5월 달에 이거 종식했죠? 국가 지정 전염병에서 해제했어. 천연두가 전 세계에서 완전히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바이러스가 와서 싸우다가 인플루엔자하고 또 한판 붙었다가 다시 또 바이러스 시대가 온 거야. 처음에 1331년도에 있던 코로나가, 37년도 코로나가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조선시대 때 있던 코로나, 이게 쭉 2만 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게 조선시대부터 있은 게 아니야.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최초의 코로나가 시작된 장소가 북경이야.
북경에서 코로나 나와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몽고족을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강타해버렸어. 이 천연두가. 그러니까 전부 아시아에서 일어난 병들이야, 이게. 이번에 또 바이러스 병 코로나도 아시아에서 일어났지 유럽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혹사병도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유럽으로 간 거야. 전부 이게 우리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 그래서 가는 게 특징이야. 그런데 이 사라졌던 천연두가 2만 년 동안 주름 잡던 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코로나와 함께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곰보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든지 알죠? 그럼 우리는 천연두 예방주사는 소한테서 온 병이니까 우리가 우두로 맞죠, 우두. 그러니까 우두를 우리가 우두로 예방주사 맞죠? 우두를 뭐 해야 된다고? 우두를 우주종두법이라고 그래. 이거를 시행하고 있단 말이야. 왜 갑자기 딴 데 놓노? 우두종두법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두를 종두한다. 맞음으로써 맞게 돼 있어. 우두종두. 그러니까 우두를 여기다 종두하는 거야. 무슨 우두종자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종두한다. 그래 우두종두법을 써가지고 이걸 막아 나갔는데 이게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에 천연두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 천연두 걸린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 곰보가 되니까 거기 맺힌 고름을 짜가지고 그 고름을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사람들한테 먹여. 그러면 천연두가 약하게 걸려. 그래 그걸 예방주사로 썼어. 우리 조선시대 때 예방방법이야. 곰보 천연두 걸린 사람의 고름을 짜가지고 그 고름을 햇볕에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환으로 먹으면 천연두가 약하게 걸려. 그래가지고 진짜 천연두 오면 관계없는 거야. 면역이 되는 거지. 이걸 썼고 유럽에서는 우두법을 썼어. 소한테 해가지고 소한테서 키워가지고 그걸 썼고 우리 조선은 이 우두약을 뭘로 만들어? 환자의 고름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고름을 입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참 굉장히 미개하지만 영리한 사람들이지. 그 조선시대 때 그 면역을 알았던 거야. 야, 요걸 요렇게 하면 우리 인체가 약하게 면역이 걸렸다가 진짜 천연두 올 때 이긴다. 뭐 이런 식이지. 그죠? 이해가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동물을 가까이 한단 말이야. 개를 끌어안고 살지, 또 뭐 소를 데리고 다녀야 농사를 짓지, 그리고 또 고기를 먹지. 이러다 보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 사이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제일 많이 잡아먹고 접하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모든 이 병들이 중국을 기원으로 일어난다. 코로나도 중국에서 나왔잖아. 말하자면 뭐 혹사병, 패스트나 스몰폭스나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다 이게 스페인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 전파된 거야. 무슨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젊은이가 질문하는 거, 동물을 왜 맛있게 해놨느냐? 동물을 우리가 맛있게 했다기보다는 염소 같은 거는 양고기는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근데도 양고기가 몸에 좋은 아미노산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양고기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걔들은 개발했어.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맛이 없는데도 억지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면 녹용에 뿔이 무슨 맛이 있나? 그래. 그걸 뿔을 썰어가지고 약을, 그래서 진액을 뽑아가지고 먹는 게 인간인데, 그거 맛이 문제가 있어? 그냥 막 먹기 좋다고 그러면 먹지. 동물 고기는 아미노산이 많아요.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이 많지? 그러니까 동물 고기가 위궤양 환자나 몸이 허한 사람한테는 소고기가 보약이야.
일종의 약이지. 그 살코기를 삶아가지고 굽지 말고 삶아가지고 조금씩 먹으면 위궤양이나 이런 걸 고칠 수가 있잖아. 그거를 고기를 조금씩 먹는 거는 보약이거든. 그래서 참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고 시아버지가 아파 돌아가니까 자기 며느리가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서 먹여가지고 살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나 보약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에? 그러나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소를 잡아먹거나 이건 미개인들이고 그 소의 생명이 인간이다. 그 인간이 죽어서 소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소를 잡는 사람 있나? 안 잡아. 그러니까 인도는 소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 그죠? 소의 낙원이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버리면 동물을 안 잡아먹고도 살아요. 그냥 소를 농사 짓는 데는 이용해도 돼. 근데 거기 고기를 먹음으로써 모든 고혈압, 당뇨, 질병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고기는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고기 성분과 비슷한 걸 우리는 많이 만들어줬어. 콩. 그렇죠? 여러 단백질이 많고 아미노산이 많은 식품이 많아.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런 구시대는 사라져요. 바다에다가 스피루리나라든지 바다에 특수한 미생물들을 길러서 인간이 완벽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 쓰잘데없이 동물을 잡으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 메탄 나와 안 나와요? 이산화질소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우리 환경 오존 파괴 주범인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동물하고 연관이 있어. 동물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동물 숫자를 줄여야 되고 동물을 무한정 길러서 육식으로 하는 건 좀 좋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이 인류를 만들 때 적절한 거는 다 용납을 해. 뭐 적당히 즐기는 거는 용납을 해. 약으로 소고기를 늙으신 부모님이 소를 조금 먹으면 소가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살점을 떼가지고 상주가 그걸 먹어야 돼. 그러면서 어머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유대가 된다는 거야. 어머니의 살점이 직접 내 입에 돌아서 내 몸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살아있다 나 속에서. 이런 민족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 보는데 자식들이 어머니 고기를 갖다 놓고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어머니 장례 나머지는 갖다 버리는 거지. 그건 왜? 어머니를 그냥 묻어버리는 거 보고 기절을 해, 그 사람들. 세상에 자기 부모를 그냥 묻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썩혀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그거를 자기들 몸에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생각이 나름이야. 그래서 어머니 고기를 탁 잘라놓고 가족이 앉아서 그걸 먹어야 돼. 먹는데 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돌아갔으니까. 돌아간 어머니 고기를 너무 오래 있으면 자르면 냄새나서 못 먹지만 처음에 잘라가지고 그걸 먹어요, 일부. 그러면서 어머니 피가 내 몸에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어머니는 우리한테, 우리 형제들 몸속에 들어갔다. 이게 미개인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묻어버린다고 장땡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도 있어. 그러니까 동물을 먹으면 동물의 그 포악한 습성이 인체에 좀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DNA가 인체에 그 우유를 먹이고 키운 애와 젖을 모유를 먹이고 키운 애의 성격이 누가 급하냐? 우유를 먹은 애가 약간 동물적이야. 급해요. 모유를 먹인 애는 덜 급해. 그 왜냐면 우유에 들어있는 건 동물들의 DNA 습성이 좀 있단 말이야. 그거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한 장 본인이 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완벽하게 했는데 그 중간을 여러분이 유지해 주기만 바라는 거야. 알겠어요? 뭐 이게 소고기에서 왜 아미노산 맛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지. 업장 때문이야.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동물로 가기 때문에 그 동물의 고기와 인간과는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상관관계 있겠죠? 그러면 그 동물이 잡혀 먹히는 것도 인간들에게 진 전생에 나쁜 인간이 동물이 됐다가 그 동물이 인간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거지. 이런 악연이 섞여 인연 인과가 그 속에 숨어 있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그 소고기가 자기하고 전생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게 섞일 수가 있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산모가 개를 끌고 가다가 이놈의 개가 신호대기에서 차에 치여 죽어버렸다.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낳는데 이 애를 데리고 그 횡단보도를 항상 건너려야 될 거 아니야? 건너면은 그 개가 죽었던 자리에서 이 꼬마가 안 가는 거야. 퍼지르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야? 죽은 개가 이 뱃속에 돌아서 임신이 된 거야. 임신이 돼 있는데 영혼이 돌아버린 거야. 너무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개가 여기 돌아버린 거야. 그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데리고 또 그 개가 죽었던 그 횡단보도가 집 앞에 횡단보도 자주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은 죽었던 자리에서 이놈이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럼 이 엄마는 뭘 느껴? 야, 이놈이 개였구나. 내가 횡단보도 죽었던 우리 강아지가 일로 왔구나. 그래 안 그래? 그걸 절실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윤회한다는 거. 인간과 동물이 섞인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가지는 이런 전염병을 우리는 예사로 볼 수가 없다. 알겠죠?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패스트나 이 스몰폭스나 인플루엔자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것들이 동물과 연관이 있다는 거. 우리가 동물과 가까이 하면서 동물의 고통을 준 만큼 우리가 또 가져오는 거예요. 동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해초를 가지고 소를 두들 팼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소를 나중에 잡아먹어요. 그럼 빼빠지게 일시키고 월급도 줬나? 안 줬잖아. 안 줬는데 또 그놈을 잡아가지고 먹어. 머리빗을 만들어서 맨날 빚고 있어. 참빗을 만들어가지고 죽은 소 뿔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소의 모든 것이 가정에 들어와 있어. 그러다 무슨 병이 생겨? 천연두가 생겨가지고 소를 이용한 만큼 소고기를 많이 먹은 만큼 천연두로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천연두. 양반들이 면역이 약해가지고 뻥뻥 죽어가는 거야. 노동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그 피해가 좀 적은데 주로 상류사회 관리들 벼슬하는 자들 그래 이 천연두가 벼슬하는 사람을 노다지 죽여버려. 유럽에서도 혹사병이나 천연두가 어떤 사람을 주로 많이 죽이냐? 벼슬하는 사람, 상류층에 있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들 다 때려 죽였어.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앉아서 막 고기 먹고 뭐 아주 맨날 파티하고 난리지.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나? 밀가루빵만 먹었으니까 천연두가 피해가는 거야.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하면 한 만큼 대가가 돌아와. 그래서 우리의 과학 문명은 계속 환경을 지키지 않고 나아간다면 역풍을 다 막아가지고 언제나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무서운 대재앙의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